Recording in progress. 완전히 힘드니까 만드는 거는 네, 이번에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 관련된 세 번째 주제로 메이커 비디오라는 논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연근님도 있고 지난번에 못 들으셨던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이전 논문들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리즈의 첫 번째 해주셨던 게 이제 민호님이 하셨던 이 클립에 대한 게 있는데요. 클립에서는 요 이미지만 일단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이라서. 결국에는 텍스트하고 이미지하고 하나의 이런 레이턴트 매트릭스에다가 시뮬러빌리티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뒤에서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텍스트하고 이미지의 그런 임베딩을 하나의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거를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클립이라는 논문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이 지훈님이 지난번에 해주신 이 디퓨전 모델에 관련된 건데요. 디퓨전 모델 관련돼서는 요 이미지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원본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더해서 완전히 이렇게 거의 풀리 노이즈한 상태를 만들고 여기서 다시 이제 원상복구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런 태스크를 하는 모델을 디퓨전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디퓨전 모델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통계적인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더라고요. 마르코프 체인에서 그런 특성들을 가져오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디퓨전 모델이 최근 생성 모델에서 상당히 성능이 좋아서 여기저기 쓰이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성 모델을 만들 때 저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들이 그림을 그리거든요. 애니메이션을 그리거나 뭐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데 그거를 그냥 몇 개의 단어만 집어넣어서 무슨 그림을 그리면 거의 똑같은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그림 만들고 아니요 그거를 생성해 주는 거를 진짜 모델이 해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주는 걸 모델이 해주고 작곡을 모델이 해주고 디퓨전 모델에서 노이즈를 더하는 과정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학습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학습이 되고 나면은 어떤 인풋을 줬을 때 그대로 생성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미지든 뭐든. 우선 노이즈 아니고 그냥 랜덤 노이즈를 주면 내가 거기로부터 시드로 삼아서 이미지를 만드는 시멘틱한 트레이닝은 또 망가뜨리는 과정으로 트레이닝하고 망가뜨렸다가 복원하는 과정 전체를 트레이닝을 하고 실제 인퍼런스 할 때는 중간부터 다시 망가진 거에서 다시 그 과정에서 이제 텍스트라는 프롬프트를 받게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텍스트랑 관련이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요. 텍스트가 묘사한 이미지. 그게 이제 클립이라는 것과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여기 들어와 계시지 않아요? 말플러원의 합전 복사로 갑니다. 네네. 매번 실행할 때마다 다른 이미지가 똑같은 네. 텍스트라고 그게 좀 신기하고 네, 그래서 지난 시리즈에서 했던 것들이 핵심이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번 논문에서는 이제 논문 제목처럼 비디오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아서 이제는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게 이 논문의 연구 주제였고요. 또 논문의 목표는 이 T2V, 텍스트 비디오 모델을 만들 건데 이때 이제 텍스트 비디오 페어드된 데이터를 안 쓰겠다는 게 사실은 핵심이었어요.
되게 어쨌든 뭐 최근이긴 하지만 올해 이 텍스트 비디오 페어드 셋으로는 이미 만들어진 모델이 있었거든요. 핵심은 이 데이터를 레이블된 데이터를 안 쓴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런 연구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도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클립이 이제 최근에 나왔었고 이 두 개를 같이 써서 하는 스테이블 디퓨전도 지난번에 지훈님이 발표해 주신 그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투 비디오라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의 생성 모델들이 많이 쓰고 있는 오토인코더나 아니면은 간 같은 걸로 이미 하고 있긴 했었고요.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레이블된 데이터가 있어야 돼서 텍스트 투 비디오 연결된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한점이 있는 게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가 많지도 않을 거고 만들기도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는 우리 레이블 안 쓰는 레이블 없는 데이터로 잘 하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잘 써보자라는 게 이 핵심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능이 좋았던 디퓨전, 생성 모델에서 성능이 좋았던 디퓨전,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텍스트하고 이미지의 그런 어떤 임베딩이 잘 되어 있는 클립, 그리고 이 T2,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이런 시간축을 좀 추가해서 학습하는 이런 개념들도 이미 연구된 게 있었습니다. 이걸 다 합쳐가지고 한번 해보자. 좋은 것들을 다 모아서 한번 해보자. 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러면서 이 페어드 데이터 없이 학습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논문에서 이제 되게 하이 레벨에서 이런 아키텍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텍스트 더요? 잠시만요. 뒤에 안 보이죠? 네, 보이실까요?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인풋은 텍스트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보이시는 프라이어가 클립 임베딩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주고 인풋으로 이제 이 스페셜 템포럴한 디코더에 넣어주면은 여기서 이제 그 프레임이 있는 이미지로 만들어주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프레임 보관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해상도를 키워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레이어 중에서 그냥 공간만 슈퍼 레졸루션 하는 것도 있고 이 시공간을 다 하는 레졸루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결국에 핵심 구현한 것은 이 시공간을 한 번에 처리하는 부분들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유넷 베이스로 한 디퓨전 모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넷에서 이제 있는 2D 컴프 그리고 어텐션 부분을 3D로 바꿔서 하는 작업을 해서 이런 시간 축을 더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3D 컴프나 이제 3D 어텐션을 넣어주게 할 건데 이거를 그냥 넣어주게 되면은 컴퓨테이션 할 때 엄청나게 부담이 될 거잖아요. 아무래도 차원이 하나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하더라도 좀 이런 컴퓨테이션 그런 부담을 버든을 좀 줄여주고자 이렇게 수도 3D 컴브나 수도 3D 어텐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3x3x3이면은 그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1x3x3 컴브 하나 쓰고 3x1x1 컴브 쓰고 요 두 개를 이렇게 이용해서 수도 컴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게 아마 화살표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2D 컨버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1D 컨버를 붙여서 템퍼럴한 거를 피처들을 잡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략하게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2D 컨버를 먼저 인풋 텐서에 대해서 해주고 트랜스포즈 해주고 이제 1D 컨버를 해주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파라미터들이 추가되면서 이런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피처들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원진 컴보의 채널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그러니까 시간 축에서 얼마만큼 이미지가 들어가? 학습시킬 때 16프레임을 기준으로 학습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이렇게 보시면은
인풋에 사실 FPS가 있어요. FPS를 1에서 30 사이에서 이제 랜덤으로 학습할 때는 받아서 그 인풋으로 들어온 영상에서 16프레임을 따서 학습에 넣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생성할 때도 16프레임 기준으로 생성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 예. 텍스트가 들어오는 부분은 딱 프라이어에서 끝나고 이후부터는 이제 생성된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해 나갑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때 이제 이 2D 컴보 하는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텍스트 이미지에 썼던 파라미터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고요. 근데 물론 파인튠 하면서 거기는 프리즈하지 않고 추가로 계속해서 갱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D 컴브에 있는 파라미터들은 초기화를 처음에 이제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하죠. 약간 그 겹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이니셜라이즈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트레이닝 할 때 이제 그런 시퀀셜한 부분을 잘 학습시킨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텐션도 마찬가지로 2D 기존의 2D였던 부분을 3D로 바꾼 건데요. 이것도 3D를 그냥 쓸 수는 없으니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제 2D에다가 1D를 붙여서 하는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2D 부분은 기존 모델들에서 있던 파라미터들을 그대로 쓰고 1D 쪽에서만 새로 이제 이니셜라이즈 해서 학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전체 네트워크에서 이 스파셜 템포럴한 부분들, 디코더랑 이 슈퍼 리졸루션 여기서 이제 기존 2D 컨브하고 어텐션 부분을 방금 보여드린 그 3D 컨브나 3D 어텐션으로 바꿔서 구현을 한 상태고요. 사실 모델에서 이제 그래서 이 텍스트 투 비디오 생성하는 프로세스는 논문에 설명하고 있는 건 이게 답니다. 근데 초점 맞춘 거는 하나 더 있는데 데이터 필터링 관련돼서 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NSFW라고 하는 일종의 테스트죠, 이것도. 이런 걸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도 아니죠. 여러 번 이런 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데이터의 좀 도덕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경우에 따라서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걸러내는 게 자기들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이미지를 웹에서 그냥 긁어와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이미지를 쓸 건지도 되게 중요해서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서 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 인터폴레이션 네, 그냥 마찬가지로 이것도 모델을 뭘 썼는지가 설명이 잘 안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이 나눠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넷을 베이스로 한 디퓨전 모델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노드들도. 왜냐하면 파라미터를 공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유한다는 게 나눠져 있지만 기본 처음에 이제 이니셜라이즈 할 때 썼던 것들은 텍스트 이미지에서 가져온 것들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은 유넷 베이스 디퓨전 네트워크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레임 인터폴레이션도 네, 보시면은 프레임 스킵을 이제 5개씩 해가지고 인터폴레이션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6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5번씩 스킵을 하고 다음 장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사이에 채우는 거는 사실 마찬가지로 생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넷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하면 좋을 텐데 진짜 논문에서 그 상세 구현에 대해서는 설명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코드도 아직 공개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태스크가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NSFW가 네, 소관을 얘기하는 네. 가짜 이런 거 그 의미인가요?
포함돼 있어요. 네, 그죠. 네, 직장에 넣으면 안 되는 오지 마세요. 보시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통과를 한 거죠. 일출을 하다. 근데 이제 뭔가 다른 게 오면은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쓴 건 아니고 얘도 이제 판단할 거잖아요. 이게 어떤 쪽에 있는 건지. 확률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50% 이상을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그러면 이제 학습시키는 데이터에서 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거 빼가지고 학습을 시켰잖아요. 네. 나중에 그 이미지 넣으면 얘는 어떻게 반응해요? 잘 못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성이 안 되진 않겠지만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안 나오지 않을까요? 네. 이런 게 있었고 인풋에 이미지도 들어가는 테스트가 들어가는 사실은 그러니까 학습을 되게 나눠서 여러 번 하고 있더라고요. 애초에 오히려 이제 그 텍스트 이미지 임베딩 하는 그 프라이어 쪽은 거의 픽스해놓고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정도에만 하고 부분적으로 학습을 시키는데 이미지만 넣어서 하는 스텝도 있다고 했었어요. 네. 제가 좀 비디오를 만들 때 네. 인프라스. 브레이커 비디오는 네. 텍스트에서 비디오 네네. 근데 여쭤보신 게 학습 안 시킨 이미지를 넣는다고 하셨던 거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 아니고 여기 데모에서 보면은 이미지를 받게 좀 이 태스크를 수정해 놓은 것도 있긴 있어요. 아, 네. 지금 이 레이어드를 다 쪼개놨기 때문에 그걸 그 받은 이미지를 기반으로 들어오는 네네네. 논문에서 은근히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가 프리트레인 파라미터를 그냥 쓴 게 아니라 데이터 학습을 새로 시켰다는 얘기를 강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슈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서 마찬가지로 이거 제가 사진 거였는데 이게 최근에 한번 이슈가 됐었더라고요. 메타에서 굉장히 최근에 지난달 초쯤에 이 사이언스 쪽에 뭔가 질문들이나 매스 관련된 질문들을 하면은 잘 대답하는 챗봇 같은 걸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올리자마자 3일 만에 내렸거든요. 내린 이유가 예, 약간 그런 에티컬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져서 내렸다고 돼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게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있었는데 이런 게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기사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던 평은 그럴듯한데 틀린 내용이 나온다. 더 위험한 것 같다. 그것도 말이 많았어요. 애초에 타겟하고 있는 게 좀 다른 얘기지만 여기서 초점 맞췄던 그 챗봇의 성능은 뭔가 사이언티픽이나 매스 관련된 것들을 답변을 잘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럴싸해 보이는데 정확하지 않거든요. 퍼스를 하고 있으니까 더 위험한 거 아니다 오히려 전문가인 척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성능을 보시면은 그 네. 학습에 네, 필요한 데이터에 관련된 게 되게 논문에서 강조된다고 네네, 하셨는데 네. 왜 설명은 없는구나.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그런 것들이요. 아니요. 그 레이블을 만들어서 페어를 하는 것처럼 슈퍼바이저를 안 하고 네,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아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텍스트 이미지에서 가져온 파라미터들을 그대로 쓰는 게 2D 컨버에서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 추가된 게 이제 1D 컨버가 뒤에 붙잖아요. 이 파라미터 학습시킬 때는 레이블이 없는 그냥 비디오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물론 그 기존에 가져왔던 2D 컨버에 있는 텍스트 이미지 관련된 파라미터들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긴 하는데 비디오의 그런 어찌 보면 비디오라는 인구 자체의 그런 연속성에 대한 학습만 1D 컨버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레이블이 없는 그냥 비디오로만 학습을 시키고 마찬가지로 텍스트에서 어떤 그런 이미지 특성 잡아내는 거는 텍스트 이미지에 가져온 그 임베딩 스페이스를 쓰니까 그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결국 이 논문은 그 텍스트 투 이미지 다음에 스케일 업한 거랑 템포럴한 인터폴레이션 네. 한 가지 정도. 네네. 텍스트 투 이미지는 어떤 식으로 가능해요? 텍스트 투 이미지는 사실 지난번 발표 때 이제 해주셨던 건데, 첫 번째는 아까 그 클립이라는 그 레이턴트 매트릭스를 일단 만든 게 있었고요. 텍스트랑 이미지를 같은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있고, 그걸 이용해서 디퓨전 모델이라는 생성 모델에 넣어서 텍스트랑 이미지랑 같은 인베딩 스페이스 지금 있잖아요. 인베딩 스페이스라는 걸 제가 잘 모르는데 인베딩 스페이스라는 거. 어, 요걸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텍스트랑 이미지가 이런 인베딩 스페이스라고 하는 매트릭스에서 유사한 개념이면은 시밀러리티를 높여주고 다른 것들은 이제 맞추는 식으로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약에 뭐 이 강아지 사진이고 인풋이 개가 들어왔으면은 그 텍스트랑 이미지의 그런 지금 보시면은 축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는 1에 가깝게 해주고 고양이가 들어왔으면은 강아지라는 텍스트랑 맞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주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학습이 돼 있는 게 이제 슈퍼바이저 들어있는 이거는 레이블 데이터로 합니다. 지금 너무 슈퍼바이저 들어있는 비디오를 학습시킬 때는 비디오 개념만 학습시킬 때는 원디 컴브가 학습할 때는 인터폴레이션을 프레임 단위 인터폴레이션을 할 때 그게 슈퍼바이저 들어있는 그러니까 그게 네네. 이제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꾸는 건 슈퍼바이저 들어있고 네, 이미지와 레이블이 다 있는 네. 그리고 그걸 프레임으로 다 뽑을 때는 슈퍼바이저 들어있는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는 이제 제가 그러면 네, 텍스트가 비디오 페어는 안 썼지만 비디오 데이터는 쓰는 거죠. 네 비디오는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터폴레이션이나 뭐 그러니까 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비디오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여기 지금 보시는 2D 쪽 있잖아요. 2D 쪽에서 파라미터들은 텍스트 이미지에서 이미 학습돼 있었던 거를 갖다 놓고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이 1D 쪽 시간 관련된 것들을 학습시킬 때는 아예 새로운 값들을 이니셜라이즈 해서 학습을 시키는데 사실상 이제 제대로 학습되는 부분 앞쪽에 2D 컴포 쪽은 파인 튜닝 수준인 거고 이런 시리얼한 거 잡아주는 거는 여기서 레이블이 없는 비디오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어텐션에서도 이 스파셜한 부분은 기존에 있던 파라미터들을 써서 파인 튜닝 정도 하는 수준이고 여기 이제 1D 컴브 쪽을 템포럴한 부분을 잡아주는 쪽으로 아예 새로 이니셜라이즈 해서 학습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네. 그 프레임 인터폴레이션 할 때 네. 로스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로스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레이블은 뭐겠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어떤 모델을 쓰고 있다는 것조차도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어서 아니면 그냥 뭐 프레임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는 뭐 다른 아예 그냥 데이터셋으로 그 모델만 따로 학습을 시키는 건가 싶어요. 페어를 안 쓴다고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논문에서 되게 모호하지만 그런 표현을 쓰긴 하거든요. 그 텍스트 이미지에 있었던 파라미터를 저 인터폴레이션 할 때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 있어요. 저 원디컵 특히 템포럴 정보를 학습할 때는 그냥 비디오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래가지고 나온 각 프레임이 별로 디퍼런스를 보지 않을까. 네, 근데 어 그러니까 데이터를 뭘 쓰길래 할 수 있는 건지가 나중에 코드가 나오면 한번 보겠습니다.
안할 것 같은데. 장사하려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잘했다고 하니까 얼만큼 좋은지 이렇게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평가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런 테스트 자체가 생성 모델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로는 제로샷에서도 성능이 많이 좋다. 그래서 그냥 제로 샷. 여기 제로샷은 그쵸. 요 벤치마크에 있는 데이터, 그거를 한 번도 안 쓰고 학습에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MSRVPT라는 벤치마크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매트릭 중에서 FID나 FBD는 그래도 개념적으로 많이 아실 텐데, 클립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거는 아까 전에 보셨던 그 클립이라는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시밀러리티의 에버리지를 보는 매트릭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예 이런 클립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매트릭으로도 쓰이고 있다는 거를 좀, 네. 클립으로 만드시면 근데 뭐 약간 레퍼런스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매트릭을. FID가 어떻게 보여요? FID를 구하는 거요. 어, 페이는 뭐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디스턴스 개념으로 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단어 많이. 제가 뭐 아래다가 좀 추가를 섞겠습니다.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 예.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생성된 이미지의 퀄리티를 측정하는 매트릭이에요. 네. 되게 주관적일 것 같아요. 실구를 어떻게 하실까요? 주관적 평가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정량적 평가인데 이 이게 F는 프레챗인지 그렇고 I가 인셉션이라는 거의 약자로 쓰고 있거든요. 인셉션이 IS도 이게 인셉션 스코어라는 건데 약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얼마큼 잘 표현되는지 이런 개념들을 나름대로 정량화를 했다고는 저도 자세히 안 봐서 그래서 모델 어떻게 네. 뭔가 네, 컨셉적으로만 봤습니다. 그리고 정량평가 다음에 정성평가도 당연히 있고요. 이거는 자기네가 이제 사람들을 좀 모아서 실제로 다른 이제 모델들에서 나온 것들하고 비교를 해본 것 같아요. 잘 나온다. 사람들이 가장 좋게 본다. 그거야말로 아무 스റ്റാ일도 그쵸? MOS, 그래서, 뭐 MOS 이런 그거는 네. 음성 합성이나 이런 거 하면 사람들 모아놓고 4명 모아놓고 1점부터 모델 보세요. 네. 스코어 많이 쓰기 제너레이션은 어쩔 수 없었어. 이제 여기서 만든 결과물을 보기 전에 간단히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 텍스트 투 비디오 모델인데, 제너레이션 모델인데, 이런 텍스트 비디오 페어드된 데이터를 안 쓰고, 레이블된 데이터를 안 쓰고, 텍스트 이미지에서 가져온 파라미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만들었다 하는 게 이 논문의 연구 성과입니다. 근데 한계점은 어, 일단은 어찌 보면 아까 동성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텍스트 이미지에서 가져온 파라미터는 텍스트 이미지에 페어링 돼 있는 데이터에서 학습이 된 거긴 하거든요. 이게 완전히 그런 레이블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라는 게 하나의 제한점이고, 또 하나는 이게 되게 모호한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말이나 텍스트로 표현되는 게 완전히 이미지로 표현 안 되는 것들도 있고 마찬가지로 비디오로 표현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못 잡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커피를 마시는 중인 사람하고
마시고 내려오는 사람, 비디오로는 구분되잖아요.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근데 이거를 학습을 안 그러니까 비디오로 학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텍스트 페어링 비디오로 이거를 못 잡죠, 이제. 그런 것들 표현은 못 한다, 거의. 라는 게 이제 단점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거기에 비슷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네네. 기반으로 했다. 네. 그러니까 텍스트 이미지 임베딩을 클립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잘 된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만드는 비디오가 네. 짧은 뭐 이런 수준인 거죠. 아까 보신 것처럼 16프레임에서 해서 최종적으로 70프레임 정도 가거든요. 움짤 정도 길이 저에. 그러면 그 원디 타임축 해당하는 원디 그 디멘션 값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없습니다. 논문에. 예. 중간중간 텐서, 그러니까, 그쵸. 이미지의 사이즈까지 나와 있는데,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예, 안 말하고 있어요. 그냥 기괴하긴 하네. 좀 빗속에 여자 다리가 거의 질러처럼 밖으로 휘어지다가 아, 그쵸. 무서운데. 뭔가 그 리미테이션을 아까 말씀드렸던 게 어찌 보면 요 기사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달리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좀 그런 게 잘 표현이 안 돼요. 예. 어찌 보면 화면이 이렇게 가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예. 드리프트. 그쵸. 뭔가 화면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 자체는 그건 학습을 했지만 텍스트랑 마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배 물도 갑자기 방향이 음, 음,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이제 학습된 모델을 조금씩 태스크를 바꿔가지고 비디오를 넣으면은 다른 비디오를 만들어주는, 바리에이션을 만들어주는 요런 태스크도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걸 넣으면은 오른쪽에 4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는 다른 비디오를 인풋으로 얻는 거예요. 비디오가 빼고 다른 어떤 식으로 제너레이트 해라라는 그런 거. 그거는, 예. 써 있는 거. 논문에는 아예 사실 이런 다른 태스크는 설명이 아예 없거든요. 그냥 데모만 해놓은 것 같아요. 파이어만 네네. 텍스트에서 비디오 보내는 거죠. 롱 비디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긴 영상들도 한 것 같고요. 이미지로, 예, 애니메이션 수준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미지 2개를 주면은 그 2개를 이제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이런 태스크도 있습니다. 딴 거보다 나비가 좀 신기하더라고요. 나비 이런 날개짓 같은 거를 어떻게 잘 학습을 해가지고 묘사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 사람 둘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이런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 약간 정말로 그냥 인터폴레이션 한 느낌인데 나비는 뭔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날개짓 하는 거를 잡아낸 것 같아서 이거 좀 신기했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모델들하고 비교를 해서 예, 잘하고 있다는 거를 설명하고 있고요. 어디 봐야지 잘하고 있는. 맨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자기네가 한 거고 위에 2개는 다른 연구들에서 나왔던 모델이에요. 아내가 잠시만요. 됐네요. 예. 템포를 한 게 네. 좋네요. 이게 계속 자동식이 안 됩니다. 기존에 소타에 가까웠던 게 이 2번째에 있는 코거 비디오거든요.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정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훨씬 좋아져서. 네, 데모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일단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은 해주신 감사합니다.